자, 위법성 조각사유를 봅니다. 자, 여기 예가 나와 있죠? 정당방위, 정당행위, 긴급피난 등이 나와 있고요. 강론 가보면 명예훼손죄, 조각사유 310조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이 위법성 조각사유가 성립하려면 요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가 객관적 정당화 상황, 두 번째 주관적 정당화 요소.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런 말이에요. 자, 여기서 노트 펴볼게요. 자, 노트를 펴보시면 노트 몇 페이지인가? 43페이지 펴보세요. 자, 폈어요. 자, 이 그림이 하나 나올 거죠. 그림. 이 그림을 볼 건데, 이 그림을 볼 텐데, 그림 보기 전에 여기 한번 볼게요. 적지 마세요. 자, 범죄가 성립을 하려면 구성요건 해당성 플러스 위법성 플러스 책임 요 세 가지가 구비가 되었을 때 범죄가 성립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모두 구비했을 때 성립한다. 성립요건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A가 있어요. A가 있다. 여기 B가 있습니다. 자, A가 B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 즉 살인죄의 고의를 갖고 총을 빵 쐈단 말이에요. 총을 빵 쐈다. 그래서 B가 총 맞고 죽었어요. 사망했다. 그러면 살인죄가 된다 그랬죠? 살인죄가 성립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 성립하려면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위법성도 갖춰야 되고 책임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모두 구비되었을 때 성립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구성요건 해석이 봤어요. 자, 여기서 두 번째 관문으로서 위법성까지 갖춰져야 돼요. 근데 위법성을 검토하기 이전에 여기서 문지기가 여기서 이제 뭘 검사합니다. 그렇죠? 총알이 날아갑니다. 총알이 쭉 날아가는데 첫 번째 구성요건 해당성은 통과했습니다. 자, 두 번째를 통과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문지기가 출입증을 검사한다는 거예요. 검사한다. 그게 바로 뭐다?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한다. 만약에 없다면 이것도 통과되는 거죠. 통과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책임까지 가서 또 문지기가 또 검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책임 조각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또 한번 검토한단 말이에요. 그게 없다면 결국 총알이 이 터널을 모두 뚫고 가서 살인죄가 성립하는 마지막에 관문까지 다 통과하게 된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첫 번째로서 뭘 본다?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게 되는데 요것이 바로 뭐다? 여기 나와 있죠. 우리가 구성요건 해당성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객관적인 요건이 있고 주관적인 요건이 있다 이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위법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추정이 된다고 했었잖아요. 이 추정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이 객관적인 것도 추정되는 것이고 주관적인 것도 추정되는 거예요. 추정되는데 자, 위에서 여기서 뭐다? 티켓 검사한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서도 검사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검사한다. 조각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한다. 객관적인 것도 검사했으니까 주관적인 것도 검사하겠죠? 두 개 다 검사하는 거예요. 두 개를 검사하는데 이 두 가지가 그럼 뭘까? 이런 말이에요. 자, 봅니다. 자, 여기 그림 볼게요. A가 있고 B가 있어요. 자, B가 강도입니다. 강도입니다. 먼저 나에게 칼을 들이대는 거예요. 칼을 들이댄다. 칼을 들이대면서 뜯느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존재하는 거죠. 누구에 대한? A에 대한. A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존재하는 거죠. 그쵸? 이것이 바로 뭐다? 올라가 보면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지. 그쵸? 정당화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내가 B를 때릴 수 있는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그치? 있는 그대로의 사실로 보았을 때 정당화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정당방위가 되려면 반드시 객정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서 자, 살인죄 고의가 아니라 정당방위를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몽둥이 등을 들여서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뭐다? 주관적 정당 요소를 갖고 때렸다 이런 말이에요. 살인죄 고의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정당방위를 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때렸을 때
이것이 이 위법성 조각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법성 조각사유가 되려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하나가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 두 번째로서는 살인죄의 고의가 아니라 정당방위를 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때릴 것 이런 말이에요. 그 이 두 가지가 모두 구비되었을 때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돼요. 두 가지 모두 다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것도 있고 밑에 것도 있고 그래야지만 이 날라오는 총알을 위에서도 막아버리고 밑에서도 막아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만약 하나가 이 막지를 못하게 되면 가슴 파기를 통과하든 다리를 통과하든 뭐가 하나 통과가 되어서 몸이 성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 구비되었을 때 완벽하게 방어막이 구비되는 거예요. 방어막이. 아시겠죠? 그래서 총알이 통과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면 위법성 조각사유가 성립하려면 객정, 주정이 모두 구비되어야 한다. 이것을 알아두시면 돼요. 자, 여기서 교재를 다시 한번 가봅니다. 자, 여기 나와 있지? 성립 요건으로서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 그게 바로 정당방위에서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존재할 것 이런 말입니다. 이게 있어야지만 결과방 가치를 탈락시킵니다. 두 번째로서 주관적 정당 요소가 뭐가 있다? 정당방위에서는 정당방위를 하겠다는 의사가 존재할 것. 긴급피난에서는 긴급피난 의사가 존재할 것. 이게 있어야지만 행위방 가치를 탈락시킵니다. 됐어요? 됐어요. 우리 판례도 그런 입장이죠. 여기 보시게 되면 정당방위 의사가 있을 것, 긴급피난 의사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필요서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 자, 됐죠? 자, 필요 여부 나와 있죠? 필요 여부는 당연히 필요설입니다. 필요설이다. 자, 필요설인데 여기서 필요설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기 인적 불법론 위에 가보면 뭐 결과방가치 이론론 이런 말 나오는데 전 시간에 제가 행위방가치론, 결과방가치론 할 때 약간 설명을 드렸죠? 조금 더 부연 설명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고전적 범죄 체계로 나와요. 그쵸? 그리고 신고전적이 나오는데 일단 고전적부터 볼게요. 고전적 범죄 체계로는 이런 입장이에요. 객관적인 것은 불법이란 말은 구성권 해당성 위법성으로 그쵸? 요 불법으로 가고 주관적인 것은 책임으로 가라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구성권 해당성 플러스 위법성 플러스 책임이 있다 했을 때 자 여기 요 두 가지가 뭐예요? 요 두 가지가 불법이잖아. 불법. 이게 불법이란 말이에요. 불법이고 자 그래서 요 불법은 객관적인 거 그쵸? 그러니까 구성요건도 객관적이고 위법성도 객관적이고 그 다음 주관적인 것은 책임으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책임론은 주관적이란 말이 주관적이 뭔데? 고의과실이라면 고의과실 그래서 이 고전적 범죄 체계로는 고의과실을 어디로 보냈다? 책임으로 보냈다는 거야. 구성요건은 오로지 객관적이어야 한다. 구성요건은 오로지 객관적 그를 상쇄시킬 수 있는 위법성 조각사유도 오로지 객관적인 것. 그래서 여기서는 주관적인 것이 없어요. 오늘날의 통설은 있죠. 두 개 다 있죠? 여기 두 개 다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 두 개 다 있잖아요. 객관적인 것도 있고 주관적인 거 있죠? 이건 오늘날의 통설이라니까. 근데 처음에 체계론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던 고전적 범죄 체계론에서는 구성요건은 오로지 객관적인 것밖에 없었어요. 주관적인 것은 여기 있다니까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구성요건이 이거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따라서 자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추정되겠지? 추정됩니다. 그러면 조각사유라고 하는 것도 구성요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위법성 조각사유도 요거를 막아줄 수 있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문지기가. 두 가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하는 것도 객관적인 정당한 상황만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주관적 정당 요소라고 하는 것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러한 틀을 객관적인 것은 불법으로 보내고 주관적인 것은 책임으로 보낸다. 이러한 틀은
신고전적에도 똑같이 이 승계를 하는 거예요. 고전적에서 이렇게 만들어 놨던 틀은 신고전적도 그대로 이어받는 거예요. 그대로 이어받는데 약간 업그레이드가 돼요. 업그레이드. 그래서 고전적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약간을 수정 보완을 했다라고 해서 일단은 객관적인 것은 불법으로 주관적인 것은 책임으로는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기 때문에 고전적이든 신고전적이든 똑같이 뭐다? 구성요건도 객관적, 위법성 정당화, 위법성 조각 사유도 객관적, 책임은 주관적. 이건 똑같단 말이에요. 고전적이든 신고전적이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교재 와볼게요. 교재를 와보시면 이 주관적 정당한 요소, 브루설 나와 있지? 브루설 나와 있어요. 브루설 같은 경우는 적어볼게요. 자, 따라서 적으세요. 고전적이든 신고전적이든 이 범죄체계론에서는 주관적 정당 요소가 필요가 없다는 분류소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 시간에 배웠던 결과반가치 이론론, 그쵸? 결과반가치 이론론도 그딴 거 필요 없다는 분류소를 취하게 되고요. 또 객관적 위법성론도 그딴 거 필요 없다는 분류소를 취하게 돼요. 그래서 객관적, 여기 결과반가치 이론론, 고전적이든 신고전적 범죄체계론이든 전부 다 분류소로 가요. 그래서 읽어볼게요. 여기에서는 객관적 정당화 상황만 있다면 조각된다. 주관적 그딴 거 필요 없다. 이런 얘기고요. 필요설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 정당 요소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자, 이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여기 다시 한번 와볼게요. 자, 여기 목적적이 나오죠? 목적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여기 있네요.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요 노트를 보시게 되면 고의 파트 가보세요. 고의 파트. 구성요건적 고의 파트 가보시면 요 체계적, 고의 과실의 체계적 지위 나오죠? 고의 체계적 지위, 과실 체계적 지위 똑같아요. 그래서 방금 보았습니다. 고전적이든 신고전적이든 고의 과실 어디에다 배치시켜놨다? 책임론에다가 고의 과실을 똑같이 배치시켰다. 이거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의 과실을 고전적이든 신고전적이든 책임 요소서를 취하게 된다. 그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이것이 목적적으로 가게 되면 고의 과실이 책임 파트에 있었던 것을 앞으로 끌고 나와요. 쭉 앞으로 끌고 나와서 이 고의 과실은 책임론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첫 단추에 해당되는 구성요건 파트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목적적 범죄 체계론인 거예요. 자, 왜 그럴까? 자, 보세요. 자, A가 있고 B가 있고 A가 B를 칼을 들고 찔러서 사망시켰잖아요. 그쵸? 그리고 A는 도주했어요. 도망갔다. 그쵸? 도망갔다. 여기서 칼을 찔른 것이 행위이고 사망한 것이 결과인데 요 행위와 결과를 오로지 객관적 판단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자, 경찰이 왔어요. 경찰이 와서 현장에 가보니까 칼 맞아 죽은 시체밖에 없는 거예요. A는 도망가고 없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시간적 관계에서는 A가 살인죄의 고의를 가졌죠. 그리고 칼을 쳐들었죠. 찔러서 죽여버렸죠. 시간적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1번에서 2번, 2번에서 3번 이렇게 시간적 순서입니다. 그렇죠? 시간적 순서는 1번, 2번, 3번 이렇게 흐른다. 반대로 현장에 가보니까 결과만 있는 거야. 결과만 있고 A는 도망갔단 말이죠. 그래서 역순으로 취하게 되면 시간을 역순으로 해버리게 되면 3번에서 2번, 2번에서 1번 이렇게 보아야 한다는 것이 고전적, 신고전적인 거예요. 자, 이 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아니다. 역순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화에서 A라는 사람의 그 시간적 추이를 보게 되면 1번, 2번, 3번으로 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3번, 2번, 1번으로 가야 되느냐라고 해서
이 살인행위라고 하는 것은 A가 B를 죽이겠다는 살인죄의 고의를 갖고 달려든 것이기 때문에 1, 2, 3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고의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3단계에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첫 단추부터 고의과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적기 체계론자들은 책임론에 있었던 고의과실을 앞으로 끌고 왔다라고 해서 이것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다 이렇게 명명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책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책엔 없어. 제 거에 있지. 여기 목적적 나와 있지. 목적적을 보시게 되면 여기 고의를 포함한 모든 주관적 불법 요소를 구성요건으로 배치시킨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쵸? 그리고 제가 여기 안 적어놨는데 그냥 들으세요. 이것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다 이렇게 명했단 말이에요. 자, 뭐 이런 것까지는 자세히 알 필요 없고, 그래서 어딘가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목적적 같은 경우에는 구성요건은 객관적인 것이 없어요. 오로지 주관적인 것밖에 없어요. 주관적인 것밖에 없다 보니까 여긴가? 어디서 그랬어? 여기서 잠깐만요. 아니 저는 아는데 그치 여기 보면 자 첫 번째 그림은 요 첫 번째 그림은 신고전적 범죄 체계에서는 구성권을 오로지 객관적인 것만 논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목적적으로 가게 되면 목적적 범죄 체계론으로 가게 되면 구성 요건이 뭐가 있다? 이것이 주관적인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플러스 위법성이라고 하는 것도 뭐만 필요하다? 그치? 똑같이 구성권 달성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추정될 텐데 따라서 위법성 조각사유가 필요한 것은 요거를 막아줄 수 있는 뭐만 필요하다? 그렇지. 주관적 정당화 요소만 필요하다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고전적이나 신고전적에서는 위법성 조각 사이가 객관적인 것만 필요하다. 반대로 목적적인 것은 위법성 조각 사유가 주관적인 정당 요소만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이 뭐냐면 이것이 합일태적입니다. 합일태적 범죄 체계론인데 이 두 개를 합치면 되는 거예요. 이거 합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구성요건의 해당성이 이렇게 윗칸은 객관적인 거로 가고 주관적인 것은 밑에 칸으로 가는 거예요. 그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위법성 조각 사유는 똑같이 이것도 추정되고 이것도 추정되다 보니까 각각 막아줄 수 있는 각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은 객관적 정당화 상황, 밑에 것은 주관적 정당화 요소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한 거예요. 이래서 이것이 오늘날의 통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쭉 내려와 보시면 이 합일태적이 바로 뭐다? 두 가지를 합쳤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결과반가치, 행위반가치를 동일하게 고려하게 되고 또 객관적인 것은 윗칸, 주관 것은 밑에 칸. 그래서 이원적 인적불법론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요 그림이 요 객정, 주정은 오늘날의 합일태적 범죄 체계론 입장이다. 이렇게 정리가 다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와보세요. 필요설. 주관적 위법성 조각 정당방위가 되려면 주관적 정당 요소가 필요하다는 필요설은 어떤 체계론이 있었어요? 그렇지. 목적적 범죄 체계론하고 합일태적 따라 적으세요. 범죄 체계론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바로 뭐다? 이 두 가지가 필요설적 입장이다. 이런 말. 됐죠? 됐고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인적불법론이라고 하는 거 나왔지? 이건 목적적은 이론적 인적불법론이고 이건 이론적 인적불법론. 맞죠? 그리고 합일태적은 이원적
인적 불법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고 이런 거 다 필기해 두세요. 필기해 두시면 아주 좋아요. 필기해 두시면 써먹을 그 다음 페이지 다 써먹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 다음 시간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기출문제도 보면 여기 이론적 그렇죠? 이론적이란 말 나오지. 그리고 다음 페이지도 보게 되면 여기도 다 필기를 해야 될 건데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일단은 여기까지는 다 적어주세요. 여기까지는 다 적어주세요. 자, 됐어요. 다 시험 문제예요. 시험 문제고 이쪽 파트는 이론 분야가 상당히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꼭 좀 정리를 해두시고 자, 그 다음 요 이제 세 번째가 아주 시험 문제입니다. 아주 형법에서 이론 파트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일단 별표를 박아두시고 이곳은 쉬었답니다.